쉬신 것 같으니까 시작할게요. 26페이지고요. 생물의 구성 단계에서 우리 앞에 보는 이제 세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좀 배웠고요. 세포들이 모여서 우리 몸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이제 배우는 단계고요. 2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생물은 일단 크게 4단계로 구성되는데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개체가 이제 우리 몸이에요. 이렇게 되고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심장, 간, 뭐 위, 뭐 방광, 뇌 이런 식으로 특정 기관들 있죠. 그걸 말하는 거고 그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조직을 구성하는 게 세포 이렇게 돼요. 동물하고 이제 식물이 좀 다른데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그리고 식물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그래서 개체가 붙은 건요 이 기관들의 모임을 말해요.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들끼리 모아서 기관계라고 하고 예를 들면 소화계다 그러면 소화기관들이 모여있는 걸 소화계라고 하고 뭐 예를 들면 위, 입식도 위, 간, 뭐 쓸개 이런 애들을 소화와 관련된 애들이잖아. 그런 애들을 이제 소화기관이라고 개라고 해 붙여서 기관계라고 하고요. 조직계는 같은 조직끼리 뭉쳐서 조직계라고 하는데 여기 확인할게요. 자, 1번 볼게요. 생물의 구성 단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포, 조직, 기관, 개체 4단계로 되어 있고요. 2번 동물의 구성 단계는 대신에 기관계가 들어있고 밑에 표에서 기관계에다가 동그라미 쳐넣으세요. 기관계. 세포부터 보시면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앞에서 했었고요. 예를 들면 뭐 근육세포라든지 상피세포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신경세포라든지 이런 게 있었죠. 조직은 근육세포들이 모여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근육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근육조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인 단계, 뭐 근육조직, 상피조직, 신경조직 이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여러 조직들이 모여가지고요. 예를 들면 근육조직. 근육조직은 근육을 만드는 곳이고 조직이고 상피조직은 표면을 덮는 조직이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이 안에도 우리 몸 안에 모든 신경세포들이 다 퍼져 있잖아. 그러니까 신경조직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결합조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피라든지 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뼈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몸 안에 또 구성되어 있잖아.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위가 되겠죠. 그래서 기관,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단계고요. 기능에다가 동그라미 쳐넣으세요. 그래서 특정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단위가 이제 기관이 돼요. 예를 들면 위,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화 관련된 기능을 하잖아. 그 다음에 간,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쓸개, 마찬가지로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해요. 입식도 소화를 위해서 지나가는 통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화 관련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기관이라고 하고요. 기능과 관련된 애들. 기관계, 관련된 기능을 하는 기관들로 이루어진 단계. 그래서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넣고요. 밑줄 해놓으세요. 관련된 기능을 하는 기관들로 이루어진 단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등등 여러 기능 단위들이 모여서 하나의 계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체는 여러 기관계들이 모여서 독립적으로 생명활동을 하는 하나의 생명체가 되겠죠. 뭐 사람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개든지 이런 식으로 생명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그럼 조직은 조금 더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히 더 볼게요. 조직만. 상피조직은 몸의 표면이나 소관 등의 내면을 덮고 있는 조직이라고 했고 상피세포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겠죠. 근육조직은 몸의 근육이나 내장기관을 구성하는 조직이고 근육세포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고요. 신경조직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신경정보와 관련된 기능을 하는 조직이고요. 결합조직은 조직과 조직 사이, 기관과 기관 사이를 연결하고 몸을 지탱하는 조직대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결합조직이 뭐지 하겠지만 거기다가 얘만 한번 적어 놓으실까요? 혈액이랑 우리 피 이런 것들 다 결합조직이라고 해요. 얘만 좀 적어 놓으세요. 혈액 그 다음에 뼈 힘줄 인대 좀 다 들어봤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면역과 관련된 게 있는데 림프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림프액이라고 해가지고 어쨌건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 뭐 없으면 안 되는 애들 있잖아. 구성구성에 뭔가 연결해 주는 애들. 그래서 혈액, 뼈 이런 애들이 결합조직이라는 이름으로 있어요. 얘만 조금 더 적을게요. 신경조직은 피부 같은 애들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안,
입안에 이렇게 이제 덮고 있는 그것들 있죠. 이거 긁어내면 긁히거든요. 입안 상피 조직. 눈에 이제 눈동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망막이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배울 텐데 눈털 상피 조직이라고 있고요. 위에 있어요. 위 벽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뭐 침이라든지 액체를 이렇게 내분 분비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무슨 샘, 무슨 선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래서 침샘 같은 것도 일종의 신경 조직. 잘못했네. 미안해요. 상피 조직이고요. 그리고 신경 조직에는 신경들이 이제 몇 가지로 나누지는데 그것만 적어볼게요. 감각신경, 운동신경 이런 애들 있고, 이제 혈압 조직 말씀드렸고, 근육 조직은 우리 근육이 일반적으로 골격근이고요. 골격근. 그 다음에 우리 심장에도 다 근육들이 있어요. 심장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장을 뛰게 하는 게 이제 심장근이거든요. 이렇게 박동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내장에도 다 근육들이 있어요. 근데 골격근이라고 해서 우리 팔, 다리에 있는 근육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고요. 심장근이나 내장근은 내 마음대로 심장을 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냥 둘러싸서 저절로 이렇게 박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내장근도 마찬가지로 위 같은 경우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음식이 들어오면 늘어나고 음식이 이제 빠져나가면 줄어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둘러싸고 근육이 또 따로 있어요. 신경이 조절을 하는 거고, 이렇게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어쨌건 이걸 외우는 방법은 네 가지인데, 아까 전에 제가 그거 쓰느라 잘못했는데 신상결근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조직은 우리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은 결근을 할 수 있잖아. 결근이 뭐야? 빠지는 거잖아. 네, 그래서 신상이라는 건 내 몸에 문제가 있을 때 빠지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신상결근 이렇게 조직 네 가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또 네모를 쳐놨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는 기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이거 조금 적어볼게요. 자, 동물의 기관계. 이 내용들 다 이제 2학년 때 배운 내용들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적어놓을게요. 소화계. 소화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모인 게 소화계라고 했고요. 그러면은 소화계는 뭐가 있느냐? 순환계. 순환계는 우리가 숨을 쉬는 거고요. 숨을 쉬어서 우리가 피로 뭔가를 운반하는 거죠. 말이에요. 우리 피를 말해요. 혈액. 심장이 이제 혈관을 이제 흐르게 만드는 기관이잖아요. 그죠?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혈관. 다 되게 많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쓸게요. 호흡계, 이제 우리가 숨 쉬는 거 말하는 거고요. 기체교환도 있고 호흡이죠.
지금 여기다가 제가 쓴 5개는 2학년 때 배운 내용이라서 일단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봤고요. 소화순환 호흡 배설 여기 2학기 때 한 단원씩 다 들어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배우고요. 신경계도 이제 중추신경계에서 2학년 때 배워요. 여기까지. 나머지 이제 골격계라든지 골격은 우리 근육과 관련된 거, 면역계, 우리 면역 작용들 있죠. 뭐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바이러스 걸렸을 때, 그다음에 내분비계는 호르몬과 관련된 내용이고 몰라도 되고 지금 생식계는 우리 이제 나중에 생식작용, 이제 자손을 낳기 위한 그런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생식계는 3학년 때 배워요. 어쨌든 다 배우니까 내분비계 호르몬도 얘가 소화 관련해서 조금 배우고 소화와 호르몬이 조금 나와요. 조금 배우고 면역계도 우리 혈관에서 뭐 이제 약간 적혈구, 백혈구 할 때 조금 나오고 골격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배우고. 어쨌건 조금씩 얘는 조금씩 배운 내용이고 생식계는 3학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3학년 2학기 때. 얘는 우리가 당장 2학년 때 바로 볼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어는 봤어요. 조금 더 동물을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쓴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사람이 동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관계에 대해 잘 알아야 되고요. 식물은 사실은 잘 몰라도 돼요. 식물의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배우실 필요는 없으니까 동물에 대해서는 특히 기관계에서는 잘 알아두셔야 되고 기관계에서 어떤 기관들이 이 기관에 속하는지를 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저 될까요? 저 돼? 필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책에서 동물의 구성 단계에다 꼭 별표를 쳐놓고요. 식물은 조직계가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동물에서 기관계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꼭 별표를 쳐놓고 이 기관들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꼭 잘 기억하고 계시고 문제 푸셔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동물의 구성 단계 이렇게 보고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필요 안 해도 되고요. 예를 들면 세포에 뭐 여러 종류도 있었잖아요. 상피세포. 이제 표면을 덮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적혈구. 혈액에 떠돌아다니는 이제 혈구세포고. 그 다음에 근육세포. 근육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세포. 얘네가 조직을 상피세포들이 모여서 상피 조직을 이뤄요. 그리고 아까 혈액과 관련된 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했는데 결합조직. 그리고 근육세포는 근육조직이 되겠죠. 모든 우리 기관마다 다 근육은 다 붙어 있어요. 근육조직. 그리고 신경세포는 신경조직. 제가 이제 신경조직에서 신경세포는 뇌, 척수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뇌하고 척수는 우리 몸에 이제 뼈 있죠. 척추뼈 안에 척수라고 해가지고 또 가늘하는 신경줄기가 있거든요. 쭉 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겠니? 아니 우리 손, 발까지 다 신경이 다 연결돼 있지, 그렇지? 그래서 반응을 뭔가 압정이 찔렸을 때 아니면 뭔가가
뜨거울 때, 차가울 때 뭔가 다 느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몸에 다 신경들이 다 퍼져 있어요. 다. 그렇죠? 혈관들보다 더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신경세포들이 신경줄을 다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 곳곳에. 그리고 위에도 다 연결돼 있어요. 얘가 상피 조직이 이렇게 합쳐져서 얘네가 다 합쳐져가지고요. 기관을 어떤 위를 만든다고 쳐요. 그래서 위를 덮고 있는 표면 조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위를 덮고 있는 표면. 그 다음에 위 주변에도 위에다가 영양분하고 뭔가를 다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결합 조직이 다 연결돼 있겠지. 그러니까 혈관이 다 연결돼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근육.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 같은 내장에도 다 근육들이 붙어서 뭔가를 조절할 수 있어. 내장근이 붙어 있겠지. 근육 조직. 그리고 신경 조직.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가 뭔가 예를 들면 잘못 먹어서 복통 같은 게 났어. 그러면은 어디다가 전달해 줘야 돼. 뇌에다가 다 전달해 줘야 돼. 그러니까 신경 조직이 또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네 가지 조직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기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해. 소화와 관련된 기능을 하겠지. 얘가 이제 기관계의 하나의 일종이 되겠지. 기관계가 아까 전에 소화계가 있었죠. 뭐 위, 간, 창자, 뭐 소장, 뭐 간 등등 여러 기관들이 있었죠. 얘네가 모여서 소화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죠? 또 여러 가지 소화계로부터 해서 뭐 순환계, 뭐 호흡계, 뭐 내분비계 등등 많은 또 각각의 기관계들이 있었죠. 얘네가 합쳐져 가지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단위가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특히 조직에서 기관이 될 때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하거든요. 근데 우리 위 하나를 이룰 때도 이렇게 근육이 덮이고 안에 표면도 덮이고 신경도 연결되고 혈관도 연결되고 하잖아요. 그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능 단위가 있는 거는 이제 기관이고 그 기관들의 모임이 기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물의 구성 단계 굉장히 중요하니까 참고하시고 이게 2학년 때 있다가 뭐 앞으로 당겨진 거 보면요. 굉장히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당겨진 거겠지? 그지? 참고해 주시고요. 3번 이제 식물의 구성 단계인데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로 되는데 조직계다 그냥 동그라미만 쳐놓으세요. 조직들의 모임인데 동물은 기관계가 있고 식물은 조직계라는 게 있다 라고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세포 볼게요. 뭐 기본 단위니까 넘어가고 조직 넘어가고요. 조직 몇 가지 조직이 모여서 이루어진 단계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만 또 밑줄 할게요. 표피 조직계, 기본 조직계, 다음 관다발 조직계 딱 3개가 있거든요. 외울 정도는 아니고요. 이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하지만 간단하게 오른쪽에 있으니까 볼게요. 쓰진 않을게요. 4번 조직계의 종류와 속하는 조직대 있고 표피 조직계,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굉장히 3개로 심플하게 돼 있죠. 표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피 뭔가를 덮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식물체를 감싸 보호하는 거고 표피 조직이라고 해요. 표피 조직들이 이제 표피 조직계에 들어가 있지. 그리고 기본 조직계는요, 이름도 되게 심플한데 기본 조직계는 양분을 합성하고 저장해서 식물이 살아가는데 그냥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단계. 그래서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이 있는데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다발 조직. 관다발 조직은 딱 물관과 체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이 이동하는 통로를 물관,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체관이라고 하는데 얘네를 합쳐서 관다발이라고 명칭을 붙여요. 관다발이에요. 물관, 체관, 관이지. 각각의 관이 어떻게 다발로 이렇게 연결돼. 다발이 뭔지 알죠? 여러 다발이 뭉쳐져 있는 거. 실 같은 거 다발로 있다, 그치? 철사가 다발로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뭉치를 말해요. 뭉치. 관들의 뭉치, 덩어리. 관다발 조직. 이름이 그래서 되게 직관적이죠. 표피 조직, 기관 조직, 기본 조직, 관다발 조직. 이렇게 딱 3개가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이름만 들어도 그냥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그냥 직관적으로 나오잖아, 그렇지? 생각하시면 돼요. 기관 개체돼 있고요. 기관은 그럼 뭐가 있냐? 이 식물에도 기관이란 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기관 아니면 생식기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영양기관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뿌리, 줄기, 잎이고요. 양분을 합성하고 저장하는 기관. 근데 오른쪽에 있어요. 그리고 생식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도 번식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씨앗을 퍼뜨리는 기관이 꽃이 되겠지. 그다음 열매. 이런 게 열매 안에 씨앗이 들어있잖아요. 보통 과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예를 한번 보시면요. 표피 세포들이 모여서 표피 조직을 이루고 표피 조직이라는 건요. 바깥쪽에 껍데기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피 조직이 모여서 표피 조직계. 그 다음에 잎의 특정 조직을 표피 조직계가 만들고 있다. 그리고 잎이 하나의 식물을 이루는 기관이 된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5, 6, 7,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 금방 채울 것 같고요. 그냥 바로 볼게요. 5번 생물의 공통 구성 단계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그죠? 이게 기본이고요. 동물은 기관계가 더 붙고 식물은 조직계가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2번 보시면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가 되겠고 식물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가 된다. 그래서 둘이 헷갈리지 않게 동물은 기관계가 있고 식물은 조직계가 있다.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6번 가나다라마에 해당한 단계 각각 쓰셔도 되는데 제일 작은 것부터 쓰시면 되겠죠. 다가 세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들이 모여서 마 조직이 되겠고 조직이 모여서 라 기관이 되겠죠. 그리고 기관들의 모임을 나 기관괴라고 하고 여러 기관괴들의 모임을 개체 생물이 되겠죠. 동물이 되겠죠. 2번 작은 단계부터 방금 했지만 다마 라 나 가. 자, 7번도 똑같은데요. 가는 이제 개체가 되겠죠. 네, 꽃이니까 꽃 그 자체. 나는 조직계. 조직계. 그다음 다는 세포잖아요, 그지? 그리고 라는 네, 잎이니까 기관이 되겠죠. 그리고 마 같은 경우는 조직. 마가 모여서 나의 일부분을 이루는 거예요. 8번. 동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는 기관계이다. 맞고요. 식물에는 조직계와 기관계가 모두 있다. 아니고 조직계만 있다 그랬죠. 한번 동물의 몸은 한 종류의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죠. 여러 종류로 이루어지니까 X. 3.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룬다. 여기서 기능이 틀렸죠. 4번에 4번. 4번에 4번에 아니군요. 5네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룬다. 네, 맞고요. 5번 식물에서는 뿌리 줄기 잎이 기관에 해당 되겠죠. 그래서 X. 오늘 한 내용은 주로 이제 세포에서 좀 많이 공부하시면 되고 특히 제가 아까 강조했지만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서 그 특정 기관에서의 역할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물 같은 경우는 세포 조직 기관에서 기관계를 이룬다는 거. 이게 굉장히 포인트니까 이 두 개 정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넘겨주시고 이제 세포 관찰과 관련된 실험이 있어요. 28페이지. 실험 기법이 조금 중요한 게 있어서 이거 좀 볼게요. 응? 네, 맞아요. 일반 상피세포를 이제 우리 현미경 볼 때 보는 거 나와요. 일반 상피세포 관찰해가지고요. 면봉으로 우리가 입안을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긁히거든요. 이렇게 하얀 이렇게 점액 물질 같은 게 긁혀. 그거를 이제 받침유리 프레파라트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염색약을 해서 우리가 현미경 관찰하잖아요. 해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면봉으로 받침유리에다가 이제 문질러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상피세포가 묻어서 나와요. 네, 받침유리의 두 번째, 받침유리 위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다 하는데 요거는 이제 고정시키기 위해서이고요. 세 번째, 덮개 유리 한쪽에 메틸렌 브루 용액을 떨어뜨린다 돼 있죠. 이제 거기다가 밑줄을 쳐놓고요. 실험 기법이니까 밑줄 쳐놓고 이름에 블루가 있잖아. 이 책에도 보이겠지만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메틸렌 블루는 파란색. 어디다 쓴다? 동물 상피세포 염색약이고요. 파란색이다. 이걸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거름 정의를 대어서 여분의 요갱을 흡수하는 현미경으로 관찰하는데 근데 물도 뿌리고 염색약 자체가 물이 섞여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닦아내는데 바로 닦아내면은 얘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염색하려는 상피세포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대고 있으면 이렇게 흡수돼서 쭉 올라가겠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짝 종이만 갖다 대면 얘가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 있죠? 그래서 타고 올라가요, 흡수돼서. 그건 기법이고 직접 닦으면 얘가 고정을 시키려고 했는데 막 흐트러지잖아요. 상피세포가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름종이를 갖다 대서 흡수되게 한다. 거름종이를 그러니까 먼지는 알죠? 네. 거름종이는 잘 흡수되는 종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뭔가 걸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물 같은 거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거르는 거 있잖아요, 그지? 흙탕물 같은 거 있을 때 그 종인데 물이 잘 흡수되는 종이에요. 그래서 걸을 때 쓰는 종인데 물이 잘 흡수되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식물이죠. 검정말잎 세포 관찰이라고 돼 있고요. 검정말잎을 뜯어서 반으로 자른 후 뭐 써 있어? 똑같아. 그 다음에 3번 덮개 유리한 쪽에 아세트산 카민 돼 있죠.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네, 빨간색이 책에도 나와있지만 빨간색이고 요거는 식물 세포 관찰할 때. 그래서 동물이랑 식물이랑 염색약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 좀 본 거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다시 동물은 이름에도 블루가 있지만 메틸렌 블루를 쓰고 파란색, 식물은 아세트산 카민을 쓰고 빨간색. 알겠죠? 이렇게 하면 밑에서 보는 것처럼요. 동물은 이제 파랗게 염색이 되고요. 식물은 밑에 보면요. 빨갛게 염색이 돼요. 자, 그래서 결과 볼게요. 입안 상피세포 관찰에서 보시면 세포막이 파랗게 염색돼 있고 핵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약간 진한 파란색으로 염색돼 있죠? 그죠? 둘 다 파랗긴 한데 왜 이제 한쪽은 좀 밝고 한쪽이 핵 같은 경우는 어둡냐면 세포막을 통해서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연해지는 거야. 그래서 흐릿한 파란색이 되는 거고요. 핵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막 자체가 이중막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뭐 밀도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물질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염색이 돼서 잘 안 지워지는 거지. 우리 뭐 옷 같은데 염색이 약이 묻으면 잘 안 지워지는 것처럼 뭐 안에 물질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핵은 약간 진하게 염색됐죠. 그래서 핵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불규칙한 모양이며 뭐 주로 이제 공 모양이긴 한데 불규칙한 모양이고요. 핵 세포막 세포질들이 관찰되고 푸른색으로 염색된 핵이 뚜렷하다. 네. 메틸렌 블루 때문이고요. 자, 검정말린 식물 세포를 보면요. 이제 뭐 세포 벽이 보이죠. 벽처럼 그러니까 우리 벽돌처럼 건물에서 쓰는 벽돌처럼 네모나게 해가지고 세포 벽이 관찰되고요. 정말로 방처럼 구성되어 있죠. 세포의 이름을 셀이라고 지었던 게 최초로 처음에 누군가가 코르크 마개를 관찰하고 각자가 현미경으로 코르크 마개, 코르크 알아요? 네. 알아? 네. 잘 모르겠으면 엄마 아빠가 마시는 와인병에 꽂혀있는 코르크 있지. 그게 코르크 뚜껑이 코르크 마개거든요. 그 코르크를 현미경으로 관찰했대. 했더니 이런 식으로 네모난 방 모양으로 있었던 거야. 그거를 그 처음에 관찰했던 과학자가 셀이라고 붙였어요. 셀이 그래서 방이라는 뜻이야. 네, 그래서 셀이라는 게 원래 방 모양에서 나온 거예요. 방처럼 생겼잖아요. 그 최초에 현미경 관찰했던 게 코르크막에 약간 식물 나무잖아, 그지? 식물 줄기를 봤기 때문에 식물 쪽을 봤기 때문에 네모나게 났고 그래서 방이라는 이름 셀에서 따왔다. 세포가 된 거고요. 사실은 동물 세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줄에 붉은색으로 염색된 핵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아세트산 카민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계열로 되고죠. 그리고 염색되지 않은 세포는 초록색이 엽록체가 관찰된다는데 이거는 엽록소 자체가 파랗기 때문에 초록색이기 때문에 현미경을 관찰하면 초록색 이렇게 점들이 막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엽록소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고요. 확인 문제는 뭐 각자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넘겨서 30페이지부터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6번까지 쭉 한번 풀어보시고요. 서술형은
생략할게요.